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크기의 쥐였지만 선모를 짧게 한 쥐의 덩치가 2배 정도 비대해져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선모의 길이와 비만도의 반비례 관계는 실험 대상 모든 쥐에서 나타났는데 정상 쥐의 평균 선모 길이가 5.5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비만 쥐의 선모는 40%나 짧은 3.3에 그쳤습니다. 특히 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짧은 선모 비율도 정상 쥐가 13%인 반면 비만 쥐는 50%가 넘었습니다. 연구팀은 짧아진 선모 길이가 비만을 부르는 것과 함께 반대로 이렇게 포만감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디다 보니까 사람은 그때까지 계속 먹잖아요. 포만감 타기 전까지 끊으신 분 계신가요? 식사하시다가? 대단한 분 아니신가요? 비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본인이 조절을 못해서 그런데 이 당뇨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돼가지고 이 선모가 많게 된다 그러면 포만 신호도 빨리 감지해서 뇌로 보내기 때문에 사람은 먹는 걸 멈추게 되죠. 그런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짧게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유변 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 갖기 전에 굉장히 한 3년 만에 이렇게 아이를 가졌거든요. 물론 회사 생활도 되게 고되했고 먹는 것도 아까 포만감 없이 계속 먹다 보니까 살도 많이 이렇게 60kg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안 쪘다고 할 수 있지만 제 기준으로 많이 찐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메나테크의 클린을 3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지금의 몸을 이렇게 갖고 건강한 아이도 이렇게 출산하게 됐고 자연분만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당 영양소를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예전에 방송에 제 2015년 9월달에 방송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당 영양소 이렇게 나오기보다는요, 그냥 면역 탄수화물, 뭐 건강한 탄수화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 영양소가 면역세포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하면서 소재걸 박사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여러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 속에 뭐 면역탕수를 먹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8가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를 먹으면 더 효과가 빠르고 좋겠죠. 그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조리원에서 모유를 초유 때 유축을 해가지고 얻은 건데요. 색이라든지 양을 봐도 당뇨영양소를 먹고 이제 클린한 다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지금 뭐 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임기 이렇게 그 기간에 계신 분들은 당뇨영양소를 많이 드신다 그러면 건강하게 출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유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때 초유 속에도 굉장히 많은 한 4가지 정도, 한 5가지 정도의 당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당 영양소를 어머니가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게 또 모유로 그대로 나가잖아요. 요즘에 또 안 좋은 거 먹으면 또 모유로 또 바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왕 들어갈 거 좋은 거 들어가서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가게 한다 그러면 원래 좋은 초유가 더 건강한 슈퍼 초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임신 계획이라든지 아이 출산하고서 이렇게 모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해드리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꼭 감사단만 이렇게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장 최근 건데요. 어제도 똑같이 그 SBS에 나와서 찍었던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 나이만 2살 더 많아졌다는 거.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4년 동안 요요 현상 없이 4년 동안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48kg에서 50kg 왔다 갔다 좀 많이 먹었다. 내가 좀 허리 풀고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한 50kg 가는 거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본인 수준대로 평상대로 먹으면 뭐 48kg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거 한 20초 정도 영상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일하는 회사 생활에 복부 비만이 특히 심했었다는 이유경 주부. 결혼 사진을 촬영할 땐 배를 살짝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현대 허리 둘레가 약 81cm까지 늘어났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녀의 허리 둘레는 약 62cm입니다. 옷을 입고. 예.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때는 그냥 뭐 비타민으로 건강 다이어트 했다 이런 것만 나왔었는데 어제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떤 한 병원에서 이제 총 검진을 해가지고 얼만큼의 건강했는지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 관리를 신경 쓰면서 다이어트를 저 했다는 의사분들도 그 의사분도요 그녀의 현재 몸 상태는 건강식품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본인이 먹고 있는 건강식품.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올해는 뭐 이제 뼈밀도가 약해지는 문제는 지금 뭐 물밑으로 사고는 많이 정상으로 나오고요. 또한 그 체중이라든지 지방량 같은 좀 비교적 균형이 잘 맞고 있어요. 보통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 한다든지 아니면 굶는 다이어트 한다든지 뭐 한약 다이어트 한다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첫 번째 목적은 살을 빼는 거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뭐 골밀도라든지 다른 걸 쟀을 때 굉장히 그 골밀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약해지신 분들이 다이어트 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전혀 뭐 이상이 없고 체지방이라든지 뭐 체중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정상으로 나오고 뭐 근육량도 딱 적정하게 있는 그 상태가 나왔다고 이렇게 했고요. 아까 의사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하게 뭐 약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사용을 하지만 건강식품을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내가 이런 건강식품을 먹는데 요거에 대해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까지 상담해 주시는 그런 의사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분들이 예전처럼 약이라든지 수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에서 나온 거 그리고 건강식품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건데요. 이거는 뉴스에서 나왔던 초장수 노인에 대한 재료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호모 환두는 사람을 뜻하는 호모와 숫자 100이 합쳐진 단어인데 대부분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로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최근 미국 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세를 넘어 120세 수명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프랑스 잔 칼만 할머니는 12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와, 더 엄청 놀라운 오래 살았죠.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큰 질병 장수의 건강한 비교를 삶을 봤더니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옵니다.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초장수 노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We found and drastic 당사슬 구조가 급격히 변한다 이렇게 especially 얘기했잖아요. in the supercentenarian people. 면역 기능을 돕는 당사슬은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증가하는데 초장수 노인들의 당사슬에서는 병의 뭐 원인이 염증이잖아요. 염증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일본 과학계는 초장수 노인들의 줄기세포를 연구해 슈퍼엘리트 만능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와 50%가 일치하는 예쁜 장수 노인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병 장수할 거냐, 무병 장수할 거냐. 아무리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120대 산다 그러면 장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초장수 노인은 어떤 거냐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연구한 겁니다. 그런 게 봤더니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계속 언급했던 당사슬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당사슬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면서 초장수 노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4세 주부 이유경 씨도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120세 장칼만 할머니도 장수하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당사슬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고 당 영양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든 아니면 어떤 물질을 통해서 섭취하든지 간에 당 영양소를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가 됐고 조직이 튼튼하게 됐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동안에 제가 서두에 약 3년, 2, 3년 전에 배지원 사장님한테 홈미팅에서 그 글리코 영양소를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컨셉은 당 영양소를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릴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당 영양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몸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그 세포들은 서로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세포들은 영양 보충이 언제 필요한지, 방어와 수리가 언제 필요한지, 심지어 사라져야 할 시기까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인지하고 그런 능력이죠. 하지만 세포는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들은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포에 적절한 종류의 영양을 공급하게 되면 사람의 몸은 놀라운 일이 수행합니다. 이 특별한 영양소가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메나테크는 혁신적인 영양소, 면역, 건강, 체중 감소, 스킨케어 등 분야에서 파괴적인 기술의 개척자이며 특허 소유 회사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당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이렇게 회사에서 정의 내려준 거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어렵게 다가가는 글리코가 아니라 이렇게 쉽게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뭐 다이어트든 아니면 출산에 임신 출산에 관련됐든 아니면 장수의 질병에 관련됐든 간에 이 당령에서는 누구나 꾸준하게 먹어줘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홈미팅에서 이렇게 배지원사님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당뇨영양소를 이렇게 들었을 때랑 또 오늘 공교롭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인데요. 이렇게 제가 글리코를 설명하고 또 뒤이어서 사업 설명까지 이렇게 배지원사님이 같은 날에 있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시간에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료로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많이 알려가지고 나한테 어떤 소득이 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더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리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